네,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583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518명을 기록한 지 지금 8개월 만입니다. 설마 했던 3차 대유행이라는 말, 이제는 가능성이 아닌 현실이 됐는데요.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신규 확진자가 5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200명, 400명대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583명, 600명 가까운 수치인데 이거 지금 예상보다 좀 빠른 추세인가요? 예, 그렇죠. 일단은 예상보다는 지난주에부터 이제 이번 주말에 다음 주초에 600명 정도까지 환자 발생할 수 있다는 수학적 모델링이 있긴 있었는데요. 예. 네, 대부분의 이제 감염병 전문가들도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잘해주시면 설마 600명까지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현실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조금 더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좀 절박한 그런 심정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 확산세가 굉장히 거센데요. 이웃나라 일본을 봤을 때 지금 한 1,000명, 2,000명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단계에서 잘 못 잡으면 이렇게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도 우리나라랑 전반적인 방역의 형태가 아주 많이 다르진 않거든요. 예. 근데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은 시민사회 역할들, 또 시민들이 이제 그런 방역 활동을 열심히 해주고 마스크 잘 쓰고 이런 것 때문에 근근히 버티고 있었는데 두 국가가 동시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봐서는 전반적인 지역사회에 이제 감염들이 만연돼 있어서 이 부분들이 통제하기 상당히 힘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의 발병 패턴들이 유럽이나 미국의 7월, 8월의 발병 패턴과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젊은 층들 중심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초기에는 이제 사망률이 별로 증가하지 않다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이 방심하다가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우리도 예. 지금 방심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들 통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미국이나 유럽의 그런 파국을 맞는 상황까지 안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다 모든 국민이 마음을 다잡을 때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수도권에서 402명 오늘 나왔습니다. 서울만 해도 208명. 그런데 수도권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에 걸쳐서 나오고 있거든요. 방역에 네. 지금 더 비상이 걸렸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거리 두기를 전국 2단계로 상향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수도권의 발병량상이 악화되면 예. 대부분 일주일, 2주 내에 전국 단위의 발병이 악화되는 상황을 언제나 저기 1차 유행 때 입장에서 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전국 단위 2단계로 올리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이번 며칠 사이에 환자가 이제 정점을 찍거나 이제 완화되는 양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수도권의 2단계 자체도 격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거보다 수도권 2단계에서 더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올려야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올릴 준비는 지금부터 준비는 하고 시작을 할 있어야 때가 된다. 예, 준비를 언제든 올릴 수 있다는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예. 국민들한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 거를 강력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1차 신천지발 감염자가 나왔을 때 900명대 이렇게 나오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특정 집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확진자를 따라가면서 역학조사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그러면 방역 당국의 지금 대응 어떤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될까요? 예, 일단 지금의 대응 방식들은 예전까지 저희가 숫자가 적을 때는 한 명 한 명씩 역학조사해서 그 접촉자들을 다 분류해내는 방법들이라면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주변에 이제 관련돼서 발생할 만한 사람들을 이제 검사량을 늘려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이제 전수검사 형태를 진행한다든지 주변의 사람들을 다 검사를 해서 음성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식의 방법에는 동원하기가 어렵서 지금은 전국 단위의 집단 발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사량을 늘리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거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검사를 한다고 하면은 신속 키트 같은 걸 이용해서 조금 더 넓은 범위에, 그러니까 국민들을 대상으로 좀 넓게 조사를 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동원할 정도의 아주 대규모 발병 상황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이고요. 예. 지금은 저희 이제 PCR을 할 수 있는 감당 범위가 하루에 10만 명에 20만 명이어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정확하게 어느 범위까지 할지를 결정해서 빨리빨리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PCR 방법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하루에 1,000명, 2,000명 이렇게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신속항원 검사도 일부 사용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집단 발병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고위험 시설 같은 경우는 신속항원 검사를 좀 자주 해서 그중에 집단 발병이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방법들은 지금부터라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개별 사례 몇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연천 훈련소 70명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입소 전에 저는 검사를 받아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지금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네, 그렇죠. 예.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이거 안심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까? 일단은 이제 초반 입소할 때의 잠복기 상태, 그러니까 PCR 음성이 나올 만한 시기에 입소했다가 이후에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배출되기 시작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소 상황에서 2주까지의 상황들은 저희도 사실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경북대 같은 경우는 아예 입소해서 2주까지는 이제 전체 훈련병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격리해서 수행했었던 적도 사실 대구 출신들 같은 경우 그랬던 적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만약에 유행이 더 악화된다 그러면 입소해서 2주 동안에 이제 그런 상황, 특히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격리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군 당국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군에서는 지금 거리두기 2.5단계로 이렇게 올린 상황인데 이런 훈련소뿐 아니라요. 지금 에어로빅 센터라든가 사우나라든가 식당 이런 곳에서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마스크를 계속해서 연속해서 쓰기 조금 어려운 곳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발생하는 곳들이 이미 1차 유행이나 2차 유행 겪으면서 다 집단 발병이 일어났었던 곳들이 다시 이제 집단 발병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만큼이나 이제 이런 곳에 1단계로 내려가면서 경각심이 많이 떨어졌던 측면들도 있고요. 또 거꾸로 말하면 이런 곳들은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2단계 되면 영업이 제한된 부분들도 있으니까 또한 그런 부분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계속 집단 발병이 자주 일어나는 곳에 대해서는 그곳을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이게 정밀 방역이라고 정부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일단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 거기를 개선할 건가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들, 재정 지원들 이런 부분들도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가장 걱정이 확진자가 이렇게 빠르게 늘다 보니까 의료 체계에서 감당이 가능할까 이 부분인데요. 좀 어제 상황보다도 지금 이 부분이 더 걱정입니다. 정부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2, 3주 안에 중환자실이 부족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진작했는데 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정부에서 2, 3주를 얘기한 것도 너무 낙천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이것도 너무 낙관적으로 본 거다. 다음 주만 해도 이미 중환자실 부족할 상황이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중환자실만 부족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생활치료센터나 또는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실도 부족한 상황이 다음 주에부터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고 국민들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는 측면들이고요. 일단은 최대한 없더라도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 중환자 병실 또한 생활치료센터 또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수를 빨리 늘리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생활치료센터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젊은 층, 무증상 감염도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걱정 아니겠습니까? 20, 30대 감염자 비중이 보니까 한 달 새 28% 늘었고요. 그리고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젊은 중환자도 지금 19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층이라고 좀 안심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상황이 그랬거든요. 젊은 층들 중심으로 유행 자체가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 중에서는 사이토카인 스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증으로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20대 미만의 사망이 없었지만 20, 30대 미만 사망이 없었지만 외국에서는 꽤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중증으로 가는 예외의 환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재갑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긴장의 끈을 다시 이렇게 조여맬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